최근 1년 채권 수익이 좋으면은 그 후에 1년 동안의 주식 수익도 매우 좋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잃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 절대 모멘텀인데, 그거를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요번에 또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논문인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비극을 피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절대 모멘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보면요, 최근 1년 동안에 주가지수가 올랐다. 네, 그럴 때 이제 주가지수를 보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있겠죠. 또는 아예 반대로 주가지수가 최근 1년 동안에 떨어졌다. 그때 주가지수를 보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90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은 1번 전략이 2번 전략을 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주가지수가 올랐어요.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도망가는 전략이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90년 동안 아주 스무스하게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반대로 청개구리 전략,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주식이 떨어졌네, 자 사자. 그리고 그렇지 않 최근 1년 동안 주식이 올랐네, 팔고 현금을 가자. 이렇게 했으면 90년 동안 투자를 해도 원금도 못 챙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죠? 근데 개미 투자자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야 1년 전에 코스피가 2300이었는데 지금 1600이네, 많이 싸자, 들어가자 하는데, 이게 이제 패망의 길이다 이거죠. 오히려 이제 1년 전에 2000이었는데 지금 2500이네, 야 그래 모멘텀 간다, 들어가자,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채권 시장에도 똑같이 통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5년 그 국채 금리가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떨어졌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1년 전과 대비해서 지금 떨어졌다. 그때 이제 채권을 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반대 5년채 금리가 최근 1년 동안 올라갔을 때 이제 채권을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 보면은 1번 전략이 또 압도적으로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최근 1년 동안 떨어졌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채권 값이 올랐다. 그때 채권을 산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보유한다. 그 전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결론, 최근 1년 동안에 올라가는 자산에 올라타는 거는 매우 스마트한 것이다 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절대 모멘텀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직은 업데이트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에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4개월 동안에 계속 이 가격 오르는 게 지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에 주식이 올랐다, 주가지수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 오르는 게 그 향후 12개월에도 계속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이죠. 그죠? 자, 이제부터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Bond to Equity Predictabil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최근 1년 채권 수익이 좋으면은 그 후에 1년 동안의 주식 수익도 매우 좋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반대로 Equity to Bond Predictability, 그러니까 최근 1년 주식 수익이 구리면은 그 후에 1년간 채권 수익이 좋다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최근 1년 동안에 그 채권이 막 올랐습니다.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샀다. 그럼 이 주식도 1년 동안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1년에 채권이 올랐을 때 오히려 주식을 산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그죠? 근데 반대로 최근 1년 동안에 주식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이제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 1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푹 빠졌을 때 그때 오히려 채권을 사는 것이 좋았다라는 내용이 이 논문의 내용이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논문인지는 제가 그 유튜브 그 링크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3명의 핀란드 사람들이 쓴 논문이에요. 이거를 수치로 포기를 하면은, 자, 일단 그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 수익도 상당히 좋았던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월 0.73%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심지어
그 현금 수익을 제하고 그거에 초과하는 수익을 여기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1년 동안의 채권의 수익이 안 좋았어. 그러면은 주식 수익도 마이너스 0.15%로 확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식이 별로였어. 이럴 때는 이제 채권이 오히려 이제 0.32%의 초과 수익을 내는 등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4개의 패턴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채권은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이 좋았는데 주식은 별로였다. 자, 이럴 때는 채권 쪽에서 초과 수익이 월 0.3%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거죠. 채권이 최근 1년 동안 올랐고 주식도 최근 1년 동안 올랐다. 그러면은 주식의 초과 수익이 월 1.04%로 꽤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1년 동안에 채권도 수익률이 구렸고 주식도 구렸다. 자, 이러면은 주식이 그 미래 1년에도 졸라 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월 마이너스 1.18%죠. 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주식에는 최악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게 주식의 최고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자, 최근 1년 동안에 주식 수익이 이제 0 이상이고 최근 1년 동안의 채권 수익도 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최근 1년 동안 채권 수익이 0 이상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단순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 가지고 5년채 채권의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채권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이 무조건 오르는 겁니다. 네, 이럴 때는 주식을 사라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최근 1년 동안에 주식 수익이 플러스였고 그리고 5년 금리가 1년 전 대비 떨어졌다. 이럴 때는 주식을 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최근 1년 동안의 주식 수익이 0 이하. 그러니까 빌빌거렸고 네, 근데 채권은 최근 1년 동안에 괜찮았다. 이럴 때는 채권에 들어가는 거고, 이 두 개의 패턴에 이제 맞지 않을 때는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했다면은, 네, 자산이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밑에 있는 얘가 뭐냐면은, 바이 앤드 홀드. 그러니까 50% 주식, 50% 채권을 그냥 이제 사가지고 진득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략인데, 지금 우리의 새로운 전략이 훨씬 더 수익이 높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요 전략은 뭐냐 하면은 50대 50 절대 모멘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냐 하면은 단순히 주식과 채권을 이제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주식이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이 좋았으면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 그리고 채권도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이 0 이상이었으면 보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현금 이렇게 하는 전략인데요. 우리 전략이 훨씬 나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별로 봐도 요 회색이 단순 절대 모멘텀 그러니까 자산을 50대 50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주식 쪽에는 최근 1년 동안에 올랐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 채권 파트는 채권이 최근 1년 동안에 올랐으면 채권을 보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 요 전략이랑 우리의 새 전략이 이 검은 막대거든요. 자, 검은 막대가 20개국 중에서 19개국에서 수익이 더 좋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요. 자, 근데 왜 그런 것인가? 아무래도 자본 흐름이 슬로우 해가지고 이 모멘텀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논문에 나오던데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기사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은 주식으로 이제 돈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관들이 가진 돈이 뭐 수조, 수십조기 때문에 그거를 한 방에 주식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하게 돈이 이제 주식으로 몰려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슬로우하게 오른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돈이 어디서 오는가? 주식이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은 채권 쪽에 사람들이 돈을 빼가지고 주식에 넣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올렸으면은 채권은 빌빌거린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요약. 채권 수익이 주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이고요.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 1년간 주가 지수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도 최근 1년 동안에 떨어진 것이 좋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 오르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으면은 채권 수익은 좀 그저 그렇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구리고 채권 수익은 그럭저럭 최근 1년 동안 좋았으면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략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먹힌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보면 한국 백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논문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감동한 논문입니다. 여러분도 감동을 하셨으면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싫어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